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이지만 그 뒤에는 두 집안이 함께 얽히는 복잡한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돈 관계는 결혼과 동시에 형성되며 두 가정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미묘한 인연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라도 사돈끼리 갈등이 생기면 자식들까지 그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돈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면 자식들은 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망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돈 관계는 참으로 애매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연으로 이어진 친가족이 아니기에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어색하고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떤 사돈은 친밀함을 이유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돈 관계를 지나치게 남처럼 여겨 소홀히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미묘한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 발생하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돈은 왜 저러시지? 라는 말이 오가면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거나 아예 두 가정을 멀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사돈 관계는 결코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감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결혼식 비용 문제로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작은 손을 꼭 쥐고 걸었던 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예식을 준비하며 하나하나 신경 쓰는 동안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돈과의 결혼 비용 분담 문제였습니다. 그날 두 집안이 함께 앉아 비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환한 웃음과 덕담이 오갔습니다. 사돈, 우리 아이들 결혼이니 함께 힘을 보태야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사돈 내에서도 좀 더 보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씨는 별뜻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 결혼 자금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돈을 모았고 예단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오래된 폐물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화가 끝난 뒤 사돈네 부부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꼭 쥐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두 집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두 가족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식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두 집안은 서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적당한 거리에서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결혼 비용 문제는 사돈 간의 관계를 가장 쉽게 틀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은 씁쓸함과 서운함을 느낍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작은 금전 문제 하나로도 관계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은 부모에게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인해 축복의 순간이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사돈 간의 신뢰를 지키고 자식들에게도 행복한 출발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손주 양육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에게 손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그만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엄격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절을 배우고 질서를 익혀야 바르게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부모님은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며 크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밥을 먹다 숟가락을 던지고 소파 위로 뛰어다녀도 며느리의 부모님은 웃으며 괜찮아.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럴 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손주는 반찬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스스로 배우게 둬야 한다며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도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요즘은 자유로운 교육이 대세래요. 너무 엄하게 하면 창의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네 방식으로 키우니까 애가 이렇게 버릇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손주는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고 집안에 울려 퍼지던 할아버지 하는 해맑은 목소리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박 씨가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는 요즘 아이가 바빠서요. 다음에 들를게요라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집에 오기는 했지만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고 예전처럼 뛰어와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손주가 어릴 때 쓰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멍하니 앉아 손주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교육은 부모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사돈 간의 교육 철학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말 한마디를 삼키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박 씨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손주의 작은 손이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지나친 친밀감으로 인한 갈등 이야기입니다. 이 시께서는 사돈과 단순한 예의적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까운 가족처럼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단순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정을 나누는 관계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께서는 사돈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뭐 하고 계세요? 단순한 인사로 시작한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자녀들의 생활, 집안일, 심지어 서로의 건강 문제까지 깊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명절뿐만 아니라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챙기며 가족처럼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께서는 좋은 뜻에서 사돈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건네셨지만 그것이 점점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너무 바빠 보이던데 사돈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승진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혹시 알아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돈께서는 처음에는 이 씨의 관심을 고맙게 여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말씀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돈의 집안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우연히 사돈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자꾸 우리 집 일에 관여하려 해서 좀 부담스럽다. 좋은 뜻인 건 알겠지만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을 어머니가 들으신다면 큰 상처를 받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씨께서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이 씨께서는 억울하고 서운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점점 섭섭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양가 부모님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었고 예상치 못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돈께서는 이 씨의 지나친 관심이 불편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고 이 씨께서는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을 뿐이라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이후부터 두 집안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께서는 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사돈께서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사돈 관계는 가까운 듯하지만 결코 쉽게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친밀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돈 관계입니다. 이 씨께서는 결국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적절한 거리 두기. 친밀함은 중요하지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돈끼리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부담을 주고 너무 멀어지면 어색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2. 경제적 비교 금지. 경제적 차이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한쪽이 더 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비교하거나 상대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관계에 금이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쪽이 더 많이 부담했는데 같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돈 간에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3. 손주 교육 문제 개입 금지. 손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부모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사돈끼리 교육 문제로 다투는 것은 결국 부모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조언보다는 응원을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4.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 유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우리 쪽이 더 잘해줬는데 또는 이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작은 말 한마디도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돈끼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사돈 간의 갈등은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사돈도 결국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운 관계일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쌓이면 가족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받아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돈끼리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작은 배려와 존중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